안녕하세요. 춘바랑의 토데이 스픽입니다. 오늘은 저의 정규 방송이 아니라 이상한 소음이나 신체 마비 증세나 신체 이상 증세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특집 방송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한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접했는데요. 저도 이상한 소음 가끔 접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혹 손발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너무 깜빡깜빡 한다거나 이게 건망증 이상의 수준으로 기억력이 감퇴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접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공유하려고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제 유튜브 영상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 사운드 마약이라고 해서 아이도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제 유튜브와 동시에 이제 재생이 된다거나 해서 제 영상을 접하셨을 때 제가 말하는 거와는 달리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거나 여러분을 제가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에 관한 욕이 들린다거나 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불쾌한 정서, 불쾌한 기분이 느껴지신다면 당장 플레이 멈추시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제작하는 영상에 아이도저 이런 정서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소음을 사운드를 입힐 수도 있고요. 타인의 영상에 충분히 이제 이런 것이 중복되어 제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체 이상 증세나 이상한 잡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은 들리는 내용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본인마다 살아온 이제 역사가 다르고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체 이상 증세도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기억력 감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감각 마비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간혹 들리는 사운드 나한테 뭐 조언을 해주는 것 같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사운드가 들리더라도 이 말에 호응했을 때 아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제대로 일이 진행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논리적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소음으로 접하시는 내용 중에 사람마다 정말 다를 거고 지역마다 다르게 들릴 수 이상한 이제 사운드 무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치면은 지역마다 다를 거라고 또 이제 자신이 속한 그룹 사회적인 그룹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입양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들었습니다. 단어 중에 입양이라든가 뭐 컨트롤러가 되어라. 컨트롤러가 되면은 너에게 이런 고통을 없애주고 어떤 혜택을 제공하겠다. 근데 이제 전혀 듣지 마시기 바라고 입양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와는 다른 생명체 우리와는 다른 생명체가 우리를 입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근데 너를 입양하겠다. 그래서 고통받는 그룹에서 너를 제외시켜주겠다. 너를 특별 대우해주고 우리 편에 편입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들린다고 하는데 절대 여기에 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컨트롤러라고 해서 그 이상하게 들린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를 조정한다고 하네요. 그 어떤 이제 사람들이나 어떤 적국의 집단들에게 고통을 가하는데 네가 컨트롤러가 되면은 너에게 가하는 이런 고통들을 면제해주고 네가 지배받는 계층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지역을 담당해서 이런 권한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린다고 하는데요. 참 들리는 내용 보면은 초등학교 수준 같고 유치합니다. 근데 절대 하지 마시고 이게 설사 컨트롤러가 돼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거나 어떤 고통에서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인이나 여기저기서 뭐 어디 뭐 정보에서 들은 내용으로는 컨트롤러라는 것이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노예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농장을 지배할 때 노예들을 데리고 이제 모카를 재배를 하는데 마름이라는 걸 두죠. 우리나라 뭐 역사에도 그렇고 뭐 미국 뭐 노예제도 역사도 죠 마름이라는 걸 둬서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이 마름은 지배계층에 속하는 게 아니라 피지배계층에 속하죠.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자신의 민족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또 때로는 이 마름이 더욱 폭력적이고 더욱 잔인하게 이제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제 이런 그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되면은 어느 정도 너한테 권한과 무슨 이제 뭘 면제해 주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응하게 되면 정말 친일파 같은 그런 개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마다 들리는 내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응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체 마비 증세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저도 좀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환경 호르몬이 워낙 심하고 요즘에 미세먼지, 뭐 오존 이런 게 정말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기상 이변을 봐도 그렇고 지금 북유럽 국가에서도 뭐 몇십 도 이상 이제 고온이 되어서 아이슬란드인가 스웨덴인가 또 북유럽 국가는 이제 반팔 입고 있대요. 이 정도로 이제 환경 문제도 심각한데 감각이 없어지는 순간이 저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몸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닌데요. 어, 감각이 없어져서 어, 사람이 이제 보통 정상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이제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저도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질 땐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발끝까지 감각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손가락 끝까지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악화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 정도까지 이제 감각이 있으면 되는 거고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신경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죠. 그 이유가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제 신경들이 조금씩 퇴화하나 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신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아니면 약한 부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제 순수하게 질병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은 마비 증세가 오셨다고 하면은 근데 병원에 가봤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하시면은 뭐 약보다는 운동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체조 스트레칭으로 많이 극복했는데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명이 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명은 이제 사운드는 아니었고 어떤 내용 있는 소음은 아니었고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같이 이렇게 찡찡 하는 소리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바늘로 고막을 톡톡 치는 이런 소리가 들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제가 목표가 좀 높은 편인데 그거를 성취하기 전이라서 나의 이 욕구가 나의 꿈이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게 이제 시작된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그때 병원을 가서 약을 좀 복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어느 정도 둔탁하게 들리게 해줬어요. 그쪽 계통의 이제 약이라는 것이 근데 문제가 부작용으로 이제 사운드를 둔탁하게 해주니까 다른 감각도 아무래도 둔해지게 다른 감각도 둔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감각이 그때도 조금 이제 둔해졌었는데 약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다크서클도 심해지고 이제 계속 눕고만 싶고 땅 바닥으로 막 꺼지고 싶더라고요. 몸이 이제 특별히 그 외에는 이상해질 이유가 없는데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근데 자꾸만 눕고 싶고 눈은 자꾸 감기고 내가 잠드는 느낌이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사님한테 여쭤봐도 부작용이 없는 약이래요.
최근에 개발된 신약이라서 부작용이 보고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작용은 물론 보고가 됐겠죠. 일부 몇 %에서는. 근데 안전한 약이라고 검증된 약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저는 부작용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임의대로 약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임양약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약은 아니었고요. 끊어도 문제된 약은 아니었죠. 하지만은 이제 본인이 이제 뚜렷한 의사가 진단해 뚜렷한 질병이 있다면은 약은 처방 받으실 때 복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지만은 혹시나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본인의 증상이다 하면은 가급적이면 약물 치료로서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거기서 찾으시는 것보다는 이제 운동으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운동을 해봐서 이제 경험해본 결과 동일한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운동으로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신체가 적응이 되면은 이제 또 같은 부위가 계속 이제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위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마비 증세가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스트레칭을 했는데 몸이 한 번에 안 풀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에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오늘은 내가 오늘 해놓은 스트레칭이 내일 또는 하면 이틀 있다가 운동 효과가 하루나 이틀 뒤에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근육 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오늘은 느껴지지 않아도 오늘은 시원해지지 않아도 내일 또 그 다음날 이게 몸에 이제 근육이란 게 힘이 생겨서 또 이제 정신적으로 힘이 생겨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정신 근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뇌에도 근육 같은 개념이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신력도 훈련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신체적 마비 증세나 이상 증세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친구들하고 막 언쟁을 벌이고 뭐 이제 그런 갈등적인 내용을 많이 이제 대화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접하시는 이 사운드나 이상 소음 중에 말하지 말아라 아니면 조용히 하라 뭐 이런 내용이 들리신다면은 여기에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말 그냥 많이 하세요. 여러분께 자연스럽게 가족과도 대화 많이 하시고 친구분들 또 이제 회사 동료분들과도 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말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런 멘트를 들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직장에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실 때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는 이제 속 있는 말을 하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경쟁 상대이고 속을 알 수 없고 특정 경우에만 이제 내 동지고 협력하는 상대이지 항상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내 직장 상사로서 나를 언제 자를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대화를 할 때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용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상한 소음을 접하신다면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들리는 이상 소음들과 타인이 저에게 이제 무건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한테 어떤 말을 귓속말 같이 작은 말을 해주는데 그 말과 또 타인이 직접 하는 말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이제 불일치된 상황을 몇 번 경험해 보시다면은 내 귀에 들리는 사운드가 이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운드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떤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이런 대화를 우리는 겉으로는 이런 물리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
로서 어떤 이제 목표로 가야 돼. 이런 것을 우리 두 사람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속한 조직을 아는 것처럼 어떤 사운드가 들릴 때가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기 응하지 마시고 혹시나 상대방이 이제 말하는 멘트가 이상한 소음과 일치되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재차 확인해 봐 주세요. 재차 확인해 봐 주시고 상대방이 맑은 상태일 때 조금 맑은 정신처럼 보일 때 재차 물어보시고 조금 이제 깊이 확인해 보시면은 전혀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끔 멍해 보일 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인데 기억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깨워 주세요. 그렇다고 절대 싸우지 마시고 절대 싸우지만 이 또 이제 들리는 얘기에 하면 이 사운드 잡음 특징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킨대요. 오해를 만들고 이간질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상대방, 내 직장 동료, 내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하시면은 한 발짝 물러서실 때도 때로는 좋고요. 좀 기다려 주시고 상대방이 기억할 때까지 좀 애둘러서라도 좀 다정하게라도 친절하게라도 기억 일깨워 주면서 이제 맑은 정신의 사람과 또 맑은 정신의 사람끼리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들리는 무언의 사운드에는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런 제스처로 우리가 오해를 할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들리는 사운드에 들리는 사운드에 조용히 하라라는 이제 내용으로, 어, 말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런 게 들릴 때는 이게 상대방의 이제 제스처로도 뭐 어떻게 이제 이런 암시가 이렇게 본인에게 보인다고 하는데 물론 환각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의 상상이 발전을 해서 상대방의 이제 제스처가 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제 적국의 어떤 이제 군사 실험으로서 이런 게 이제 조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부분은. 근데 이런 제스처도 절대 믿지 마시고요. 재차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새로 만나는 사람보다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알았던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이 알던 분들이 많지 않다면은 나는 친구가 적은 편이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편이야.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과 관계를 회복해서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상한 소음이나 환청이 들리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신체가 약해지시는 것, 어, 신체 증상이 약해지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회복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악화되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께 또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신체 이상 증세 중에 몸이 마비되는 것과 또 이제 감각이 둔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감각이 마비되는 것과 더불어서 언어와 사고가 패턴화된다고 해요. 자신이 이제 자신의 언어 습관이라든가 자신이 말할 때 이제 습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뭐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멘트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하고 말을 할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뭐 A와 B를 비교해서 A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자기 이제 고정적인 언어 습관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인지 아니면 정말 나 왜 계속 이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신지.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말해봐야지 상대방도 지루하겠다. 내가 항상 이런 멘트로만 이런 어미로만 말을 끝맺으면 지루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직장 동료를 만날 때 같은 언어 패턴으로 언어 습관으로 말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좀 변화를 주어 보시고 그리고 또 사고가 이제 패턴화 고착화된다고도 하는데 신체 마비 증상과 더불어서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다면
아니면 혹시 지금까지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셨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내 언어 습관이라든가 타인과 얘기할 때 언어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내 사고 패턴이 고착화된 고정화된 것은 없는지. 사고 패턴도 좀 종합적인 사고로 다양화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어와 사고의 패턴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고를 종합적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어 최근에 출판된 서적보다는 최근에 뭐 이제 IT 서적 뭐 이런 것도 도움되는 서적은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가 경쟁 사회의 이제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IT 서적이나 최신 과학기술 서적도 물론 읽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중에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서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이제 이 책의 저자가 경력이 불분명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최근에 접한 책 중에는 어, 5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아, 음, 빅데이터와 관련된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내용이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끝에 결말에 이제 어떤 투자로 연결되는 책이고 투자로 연결될 수는 있는데 전혀 이제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은 이 책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읽다가 말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최신 기술 관련 서적도 아니면 최신 기술 관련 서적, 과학 쪽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최신 트렌드, 경제 트렌드, 뭐 2020 코리아 트렌드 뭐 이런 이제 서적을 보아도 이것이 이제 순수하게 최신 트렌드나 최신 뭐 경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비논리적인 문장으로 해서 끝의 결말은 사람들이 이상한 정보를 유도하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신 서적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보셔야겠지만은 개인의 이제 언어 습관이나 사고가 이제 패턴화 고정화되는 것을 단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옛날 고전 서적을 읽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책이란 것이 작가들이나 소위 지식인 계층들만 저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거였고 불운한 목적으로 써진 것은 세대가 흘러오면서 저희가 많이 걸러내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계몽 목적으로 쓰여진 책들은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그 당시에는 뭐 이제 히틀러들이 청년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썼던 책들도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그래 우리 독일의 우수성 이렇게 지켜야 돼 우리 독일 국민이 그동안 당했잖아 우리가 이제는 잘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라고 이제 읽었던 책들도 지금은 다 이제 걸러졌기 때문에 옛날에 저 고전 서적을 그나마 읽으시는 것이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리고 현대에 교묘하게 사람의 사고를 흐트러뜨리는 이제 책을 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 마비 증세와 더불어서 자기 환경이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정말 편해요. 산소도 충분한 것 같고, 머리도 맑은 것 같고, 주위의 모든 감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떨 때는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다 정지된 느낌. 내 주변의 산소나 공기들이 딱 정지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답답한데요. 그렇다고 이게 또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쪽으로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럴 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을 다시 반추해 보면은 어떤 한 길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이제 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신체 바이오리듬이 건강해질 때 다시 이제 그 제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을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은
사고가 딱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감각은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만 사고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더라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5가지 내 주변의 모든 요소, 내 부모님, 또 가족,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의 이제 현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또 그리고 이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 다, 그리고 내 이제 다음 뭐 생활비 지출에는 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딱 사고가 막혀 있을 때 내 환경이 뭐 이렇게 딱 멈춰되고 차단되어 있다고 느낄 때는 한 방향, 그리고 내게 주어진 2가지, 2~3가지 선택지 안에서만 사고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사람마다 이런 마비 증세나 이상 증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사람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조언 드리기는 힘들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지금 시간이 정지된 것 같다, 내 감각이 정지된 것 같다, 아니면 내 환경이 딱 뭔가 차단되어 있는 것 같다, 순간적으로 이런 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본인에게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이제 바뀌는 걸 못 느끼겠는데요. 처음에 신체 마비 증상 조금 뭔가 이제 차단되어 있는 것, 뭔가 정지된 느낌이야 느꼈을 때 제가 극복했던 방법은 음악 듣는 거였어요. 근데 음악도 제가 들었던 음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들었던 음악, 안 들었던 장르, 아니면 뭐 라디오 채널 같은 거 채널을 계속 변동해 준다거나, TV 채널 같은 거 계속 바꿔준다거나, 핸드폰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앱들이 있을 거예요. 뭐 유튜브 앱도 있고, 무슨 뭐 뭐 사과, 뭐 벌레, 뭐 이런 음악 어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음원 어플들도 이제 변경해 주시면서 이런 이제 일시적인 사운드 패턴, 바이오 패턴, 우리의 환경 물리적 패턴을 변경해 주시면, 아니면 집안의 창문을 확 다 열어버린다거나, 그래도 이제 환경이 멈춰 있는 거 차단된 느낌이 드시면 다시 창문을 확 닫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신다거나, 안 가봤던 장소에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조용히 걷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막 활발하게 걸어 보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좀 건들건들 거리면서 걷는 타입이야,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나는 남자인데, 아니면 여성처럼 한 우아하게, 아니면 정말 재수없게 재수없게 다른 성별인 것처럼 걸어 보신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주어 보시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림책을 안 좋아 그림책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막 다양한 그림, 컬러가 있는 그림책을 한 번씩 봐주신다거나,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자극을 본인에게 주시면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본인에게 이제 본인 신체에 익숙해지면은 좀 별 도움이 안 되는 시점이 오는 것도 같아요. 일단 이제 본인이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개발을 해야겠죠. 어쩌겠습니까?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되고, 의사가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은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어, 그 방법들을 발굴해 가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자극으로 또 어떤 종류의 신체 이상 증세로 고통을 겪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환경마다 다를 것 같아요. A 지역의 미세먼지와 B 지역의 미세먼지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면은 이런 몇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한 소음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잡음들을 접하실 때 본인에게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본인에게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 많다면은 이런 제약들에 구속받지 마시고 자신의 일상과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이제 이기적으로 이기적인 이제 성격으로 이제 본인을 이제
다듬으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어려운 지금 현 사회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이기적이 되시지는 마시되, 그러나 이 소리에 반응해서 어떤 이제 자신의 이제 사고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내 태도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가장 소중한 거는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기준이 될 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나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모든 고통에서 기준이 될 만한 게 저더러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은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하세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정의, 그리고 생명. 절대적인 가치 하면은 생명과 정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정의, 도덕 이런 게 절대적인 가치겠죠. 그리고 내 자식 보호, 내 부모님 보호 이런 게 절대적인 가치일 텐데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이제 애국심 이것도 절대적인 가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접한 이런 사운드의 문제점들은 이런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인 애국심, 그리고 누군가를 구하는 거, 생명에 대한 거, 그리고 내 가족 보호, 내 자식 보호 뭐 이런 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가치란 것도 상대적일 수 있을 거예요. 도덕이란 것도 상대적일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종종 해주셨던 얘기가, 저희 아버지는 1946년생으로 6.25 직후에 태어나셨는데요. 일제시대 때 아버지보다 조금 윗세대였던 저희 아버지의 형님이라든가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들,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들은 참 힘들었겠다고 하시면서 간도나 이제 먼 지방까지 가서 러시아 간도까지 가서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참 힘드셨겠지만, 존경하겠지만 아버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도 이제 고정적인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애국투사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간도나 이제 멀리 지방으로 먼 타국으로 떠나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가족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옛날에는 또 자식도 많았으니까. 근데 가족을 버리고 가면은 가정이 있어도 굶어 죽기 힘든 시대였는데, 가족 있어도 밥 한 끼 먹기 힘든 시대였는데, 일제시대 때는 어, 가족을 버린 게 아닌가, 아버지는. 그 부분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내 아내, 내 자식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일을 하나, 나라를 구하나, 그 부분에서 저희 아버지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을 가볍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애국투사를 비난한 게 아니라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저희 나라가 없었겠죠. 지금도 필요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절대적인 가치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어, 내 자식, 내 아내가 밥을 못 먹고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또 이제 간혹 죽기도 했다면은 무엇이 먼저인가, 이런 게 이제 절대적 가치가 있겠죠.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결정하거나 절대적 가치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사회는 워낙 복잡하고 인간의 삶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접하시는 소음도 이런 것을 아마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이제 호응하지 않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마비 증세, 나를 제약 주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위해서는, 정신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본 절대적 가치는 이것인 것 같아요. 언제나 변함없는 절대적 가치는 정의도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의지만 남에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 정의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어도 내 자식을 지키는 거라면 이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고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변함없는 가치는 사람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거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래도 가장 존엄한 건 너 아니냐.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타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네 자신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반박할 그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은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생명이 존엄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 정신과 여러분 몸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해야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내 자식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배우자도 지킬 수 있고 내 가족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접하시는 소음이나 여러분이 여건 또 직장에서 경험하시는 환경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은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자신부터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제약을 가하는 사운드라든가 제약을 가하는 암시, 여러분이 밖에 나가셨을 때 어떤 손짓이나 발짓으로 어떤 암시를 본다고 하셔도 절대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신 먼저 마음 편하게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에 걱정되는 거 말씀드린다면은 올해도 조기 예산이 몇 규모 이상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요. 복지 예산으로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 같아서 비상식적으로 복지 예산으로 과다 지출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나라 빚이 한번 부채가 나라 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회복하기 힘든 거는 쉽게 회복하기 힘든 기정사실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30몇 개국 중에 지금 하위 몇이라고 밑에서 한 3위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국가 예산 문제인데 복지 예산 좀 이제 예산 좀 그만 배정되었으면 좋겠고 배정된 예산 또한 제가 이제 모든 전문 분야를 잘 알지 못하지만 각 기관으로 배정된 예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일 겁니다. 지금 창업 예산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 창업 지원금 또는 여러 그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인데요. 지금 실업률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여러분이 복지 혜택을 받으신다면은 이런 비용들도 생활비로 먼저 지출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나라를 걱정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지금 예산이 비상식적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우리 옛날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한 것처럼 저축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조금 또 정리된 모습 보여드리길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상한 사운드에 제약받지 마시고 기존에 아시던 분들하고 관계 회복하시면서 좋은 관계로 만드시면서 좀 다정하게 이제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밖으로 대화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간질 당하지 마세요.
예, 사운드가 이간질 조정하는 내용이 많다고 해요. 인간관계 이간질하는 내용이 많다고 하시니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순파랑의 투데이 스픽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